현대차그룹이 자동차용 첨단 소재 개발을 위해 1조 1,200억 원을 투입합니다. LG전자가 오늘 55인치 곡면 OLED TV를 세계 최초로 출시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에 이어 이들 업체의 통신망을 빌려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들도 이르면 상반기에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금리 기조의 여파로 은행의 대출금리가 통계가 집계된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4월 29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월요일 코스피 지수 외국인의 매도세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틀째 하락을 이어간 가운데 간신히 1940선대를 지키며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장 마감 소식을 강광우 기자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마감 시황부터 정리해 듣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도로 인해 2거래일째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86포인트 하락한 1940.7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의 1사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되면서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와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등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어 투자 관망세도 커진 상황입니다. 개인이 144억 원, 기관이 1,518억 원가량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1,729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 정밀, 운수창고, 종이 목재 등은 하락했지만 통신업, 전기가스업, 음식료품 등은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는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모비스 등이 하락했지만 현대차, 기아차, 한국전력 등이 상승했습니다. 네, 자 그동안 이제 IT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 부품재 시가총액이 이제는 10조 원에 육박하는 정도라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삼성전자 부품주의 시가총액이 10조 원에 육박하면서 코스닥 시장의 대장주로 우뚝 섰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삼성전자가 있다면 코스닥 시장에는 삼성전자 부품주가 있는 셈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관련 부품을 공급하는 주요 30개 업체들의 시가총액은 9조 7,630억 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증가하며 1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지난달부터는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 S4의 출시 기대감에 한 달여 만에 부품주들의 시총이 1조 3,776억 원이나 불어나며 코스닥 시장의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부품 업체 한 개사당 평균 시가총액은 3,254억 원으로 각각의 부품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50위권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주요 부품업체 30개사가 코스닥 시장 전체 시가총액 127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에 달합니다. 이들 30여 개 업체는 올 들어 코스닥 시장에서 평균 42.06% 상승하며 코스닥 강세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각 시장에서 시총 비중으로만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코스닥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부품업체가 시장을 끌고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총이 가장 많이 늘어난 종목은 대원화성으로 올해 초 300억 원에 불과했던 덩치가 오늘 종가 기준 712억 원으로 140%나 커졌고, UIL도 올해 초 760억 원이었던 시총이 현재 1,378억 원으로 81%나 급증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최근 갤럭시 S4에 들어가는 플립 커버용 합성 피혁과 배터리 케이스를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 증가로 이들 부품업체들의 덩치 키우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개성공단이 잠정 폐쇄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피해가 꽤나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주 역시 동반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그 흐름이 어떻던가요? 네,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모두 기환 조치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오늘 개성공단 관련주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개성공단에 공장을 둔 신원과 제형 솔루텍을 비롯해 좋은 사람들, 자화전자가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지군의 골프 리조트를 보유한 에머슨 퍼시픽은 5.33%나 하락했습니다. 북한의 대응에 따라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의 송전을 중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대북 송전주들도 이날 동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화전기가 3.4% 하락한 것을 비롯해 재룡전기와 보성파워텍도 약보합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대다수 개성공단 입주사는 개성공단 외에 다른 생산기지를 둔 곳이 많아 개성공단 이슈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지만 개성공단 관련주에 대한 시장 분위기가 싸늘한 만큼 단기 주가 흐름에는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게 증권가의 관측입니다. 증권가에서는 개성공단 관련주는 4월 말 한미연합 독수리 훈련이 끝나고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5월 초 이후에나 주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단초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관련 소식을 강광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현대차그룹이 자동차용 첨단 소재 개발을 위해 1조 1,200억 원을 투입합니다.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엔진과 변속기의 필수 소재인 차세대 특수강과 고품질 철 분말의 선행 개발 및 생산 등을 위해 충남 당진에 특수강 공장과 철 분말 공장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공장에서는 연간 100만 톤 규모의 특수강과 연 2만 5천 톤의 철 분말이 생산될 예정입니다. 현대차그룹은 특수강과 철 분말 등 고급 소재 개발을 통해 국내 부품 산업의 글로벌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현대 기아차의 품질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공장 건설과 운영 과정의 생산 유발 효과는 6조 1천억 원, 고용 창출 효과는 2만 2천 명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특수강은 국내 수요의 30%인 231만 톤, 철 분말은 국내 수요 7만 톤 전량을 스웨덴과 미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어 무역 수지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LG전자가 오늘 55인치 곡면 올레드 TV를 세계 최초로 출시했습니다. 차세대 초고화질 대형 TV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분석입니다. LG전자의 곡면 올레드 TV는 IMAX 영화관처럼 화면의 양옆이 오목하게 휘어진 것이 특징이며 이를 통해 더욱 편안하고 실감나는 화질과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올레드 TV는 화면을 구성하는 픽셀이 스스로 빛을 내며 반응 속도가 1000배 이상 빨라 화질이 뛰어날 뿐 아니라 두께가 얇고 전력 효율도 좋아 꿈의 TV로 불립니다. LG전자는 지난 1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국제 가전 전시회 CS 2013에서 곡면 올레드 TV 시제품을 공개해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LG전자는 오늘부터 주요 백화점과 LG 베스트샵, 양판점 등 전국 20곳에 LG 곡면 올레드 TV를 전시하고 예약 주문을 받아 6월부터 순차적으로 배송할 예정이며 국내 판매 가격은 1,500만 원입니다. 이동통신 3사에 이어 이들 업체의 통신망을 빌려서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들도 이르면 상반기에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SK텔링크 등 자사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는 8개 알뜰폰 사업자와 6월을 목표로 무제한 요금제 출시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전산 작업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실상 알뜰폰 업체들이 바로 무제한 요금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도 CJ 헬로비전 등 자사의 통신망을 빌려 쓰는 알뜰폰 업체들과 전산 개발과 무제한 요금제 구성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CJ 헬로비전 관계자는 SK텔레콤 쪽 알뜰폰 사업자보다는 좀 더 빨리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금리 기조의 여파로 은행의 대출금리가 통계가 집계된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은행 대출금리는 전월보다 0.14%포인트 떨어진 연 4.77%를 기록했으며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96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기업 대출 금리는 0.17%포인트 하락한 4.86%로 전체 대출 금리의 내림세를 이끌었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대출 금리는 4.57%, 중소기업은 5.02%로 모두 최저치였습니다. 가계 대출 금리도 4.55%로 2012년 12월 4.54%를 제외하면 가장 많이 내려갔습니다. 특히 가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사상 처음으로 4%대 아래인 3.97%로 떨어졌으며
은행의 수신 금리 역시 하락했습니다. 3월 예금 금리는 0.07%포인트 떨어진 2.87%로 2009년 5월 2.84% 이후 최저치였으며 정기 예금 금리는 2.85%, 정기 적금 금리는 3.39%로 모두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업 공개 시장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 공개 시장 IPO를 통한 자금 조달 규모가 급감하고 있으며 대형 공모주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신규 IPO로 조달된 금액은 1,820억 원으로 지난해 1조 95억 원의 18% 수준에 불과합니다. IPO 공모 금액은 2010년 10조 910억 원, 2011년 4조 2,560억 원, 2012년 1조 95억 원 등 3년째 크게 줄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에도 기업들은 IPO로 8,070억 원을 조달했지만 올해는 당시보다 못한 성적을 거둘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또 2010년 22개사, 2011년 16개사, 2012년 7개사가 유가증권 시장에 신규 상장됐지만 올해는 대형 공모주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이 오늘 연임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어 회장의 연임 포기 선언으로 김승유 하나금융회장, 강만수 산은금융회장, 이팔성 우리금융회장 등 MB맨인 금융권의 4대 천왕이 모두 물러나게 됐습니다. 어 회장은 오늘 기자 간담회를 열고 사회이사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며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을 것 같아 미리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는 7월까지 자녀 임기는 채우겠지만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되는 후임 회장 선출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어 회장은 차기 회장의 자질로는 능력과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 회장은 KB는 정부가 한 주의 주식도 갖고 있지 않은 민간은행이라며 차기 회장 선임은 사회이사들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가 4.1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로 수도권 그린벨트 내 기존 보금자리 주택 부지 중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관련된 소식 서울경제신문의 박홍용 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 중 일부를 매각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보금자리 주택을 관할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요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회의를 갖고 기존 보금자리 주택 택지지구 중 민간에 매각이 가능한 택지를 선별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올해 상반기까지 기존 보금자리 지구 중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물량을 선별할 것을 LH에 요구했고 공공임대로 전환이 되지 않을 경우 민간에 매각이 가능한 전용 60에서 85제곱미터 사이 택지를 검토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보금자리 주택 가운데 이미 사전 청약이나 본 청약을 진행한 지구는 이번 검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3차 지구 가운데 성남 고등지구와 같은 일부 택지가 민간에 매각되고 현재 사업계획이 수립 중인 서울 양원, 고덕 강일 등 4 내지 5차 보금자리 지구 중 일부는 매각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계획이 수립됐지만 아직 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4차 보금자리 지구인 서울 양원 지구는 전체 공동주택 3,300가구 가운데 60에서 85제곱미터 사이 공공분양 물량은 460여 가구입니다. 그렇지만 3차 지구인 광명시흥지구와 4차 지구인 하남 간북지구 등 고상이 지연되거나 소송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곳은 이번 매각 검토 부지에서 제외돼 별도의 회생 방안이 상반기 내에 나올 예정입니다. 네, 자, 이 주택형 가운데는 다양한 면적이 있을 텐데요. 정부에서 전용 면적으로 60에서 85제곱미터 그 사이의 택지를 주로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정부는 지난 1일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만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주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임대주택은 수요자들에게 선호도가 높고 전용 60에서 85제곱미터의 주택형은 민간주택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평형인 만큼 이들 택지를 민간에 매각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부지를 민간에 매각함에 따라 현재 답부 상태인 LH의 부채난을 조금이나마 경감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85제곱미터 초과 택지의 경우 이를 65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쪼개게 되면 공급 가구수가 늘어나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다시 증가하는 만큼 민간의 활용도가 높은 65에서 85제곱미터 평형을 우선적으로 민간에 공급하겠다는 기조입니다.
네, 그런데 이처럼 그린벨트 위에 공급되는 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할 경우 나중에 이제 아파트를 분양할 때 그 분양가가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듭니다. 정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요? 네, 현재 국회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이 상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에도 그린벨트에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그대로 적용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기존 보금자리 주택에 비해서 분양가가 소폭 상승은 하겠지만 기본형 건축비를 초과하지 못하는 만큼 큰 폭의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보금자리 주택 하면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서민주택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민간에게 이번에 이런 기존 택지를 매각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보금자리 주택은 수도권 내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해 저렴한 분양가의 공공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기본 컨셉이었습니다. 입지가 탁월하지만 분양가가 일반 건설사가 공급하는 주택보다 훨씬 저렴해 일명 로또 아파트로 불리기도 했었는데요. 이 로또 아파트를 기다리기 위해 전세에 머무르려는 수요가 늘어나 수도권 민간 분양 시장을 교란시키는 등 전세난의 주범으로 불리다가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법의 명칭을 공공주택법으로 바꾸고 도심 내 철도 유휴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행복주택을 5년 내에 20만 가구 공급한다는 계획인데요. 과연 5년 후에도 행복주택이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부의 박홍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산업뉴스가 이어집니다. 대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3개월 만에 부정적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경기 실사지수를 조사한 결과 5월 전망치가 99.8로 3개월 만에 기준선인 100을 밑돌았다고 밝혔습니다. 전경련은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과 추경 편성안 발표에도 대외 악재가 경기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달러당 100엔에 육박하는 엔화 가치 하락과 중국 1분기 성장률 쇼크, 미국 고용지표 부진 등이 대외 악재로 지목됐습니다. 농어민 중소협력업체와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한국유통생산자연합회가 출범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유통 관련 민간단체로 유통거래 투명화 및 선진화에 기여할지 주목됩니다. 연합회는 유통업 생산자 권익 보호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철폐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현행 유통법은 영업 제한 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로 의무 휴업일을 월 2회,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합회는 첫 공식 행사로 다음 달 7일 서울에서 3만여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열어 유통법 철폐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코오롱 글로벌이 기업형 임대관리 서비스를 접목한 하이브리드 하우스인 송도 더프라우2를 선보였습니다. 기업형 임대관리 서비스는 기업이 건물 소유주에게 정해진 임대료를 지불하고 임대차 관리 등 건물 임대사업 전권을 위임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서비스입니다. 건물 소유주는 임대료 체납이나 공실 발생의 위험 없이 관리회사로부터 매달 안정적 임대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4월 29일 센 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